자동 현관등도 좀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전반적으로 공용 구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듯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이 걸어 올라가셔야 되고요. 좀 공용 부분, 그 현관 부분이 좀 지저분했는데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세대 현관 쪽은 그래도 좀 깔끔한 편입니다. 네, 이 복도 부분에 곰팡이가 좀 심하게 쓸어 있습니다.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는 장마 시즌인데 곰팡이가 좀 심하게 핀 거 보니까 이쪽으로 누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 지금 와보시면 이사를 가신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두셨네요. 에어컨도 있고 기본적인 TV 같은 것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죠? 지금 저를 파주로 불려주셨거든요. 파주 문산으로 와봤는데 네. 여기 경매 나온 물건이 하나 있어서 그 물건을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건은 이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사건이고요. 파주시 문산읍에 소재한 근린 주택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3층까지는 원룸으로 보이는 그런 물건이고요. 12억 9,4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된 물건이 절반에까지 유찰돼서 최저가가 6억 3,400만 원. 그리고 지금 경매 신청자를 보시면은 청구 금액 4천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소액이다 보니까 임차인 분께서 보증금을 4천만 원 돌려받지 못하셔가지고 이자까지 조금 더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신 것 같고요. 이 청구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또 치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토지 면적을 보시면은 308제곱미터이고요. 최저가로 보면은 거의 평당 7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의 최저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저렴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최저가보다는 좀 높게 낙찰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 행꿈사 옥션에 경매 사건을 보시면서 꼭 확인하셔야 될 주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먼저 보시면은 토지가 한 4억 8천만 원 정도에 감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한 8억 원 정도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또 사용 승인일을 보니까 2012년 정도 되어서 아직 건물의 가치는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정평가 현황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난방 설비, 소방 설비 다 갖추었다 하고 엘리베이터랑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돼 있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텐데 이 내용은 지금 감정평가서 요약된 내용상에는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부에 따라서 가치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현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현황이 쭉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보증금 4천만 원 월세가 없는 분, 전세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2022년도에 전입신고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 그리고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한 35만 원 정도, 그 정도에 계시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거의 원룸으로 보이고요. 권리신고를 하신 분만 지금 15분입니다. 주택 임차인, 주거 임차인이 14분, 그리고 한 분은 점포를 임차하신 분인데 신고하신 금액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모든 세대를 조사를 해가지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어느 정도에 계신지 한 세대 한 세대 다 탐문을 해가지고 월세가 합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변제를 해드려야 될 보증금이 얼마인지, 소액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낙찰가에서 배당을 다 받아 가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기부상의 권리를 보니까 우리은행 문산지점에서 채권 최고의 6억 9,36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근저당권도 한 3억 정도 설정이 되어 있고 가압류가 좀 많습니다. 5억 3,700만 원. 그리고 또 임차권 등기도 두 분이 해두셨는데 보증금 4천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분이 있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으셔가지고 보증금을 다 경매 절차에서 변제만 받으시면은 특별히 인수하는 금액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꿈사 옥션에는 예상 배당표까지 또 있어가지고 경매 비용부터 그다음에 임차인분들이 얼마씩 배당을 받아 가실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표를 보시고 직접 또 스스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 배당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따져보실 수 있겠고요. 처음에 가장 먼저 1순위로 배당되는 것이 경매 비용. 경매 신청자분께서 이 경매를 신청할 때 경매 비용을 먼저 납부를 법원에다가
납부를 하시고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인이 이 경매 비용을 먼저 배당을 받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분들이 쭉 계신데 예상 배당표 상으로는 최우선 변제를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 전체 보증금을 다 변제받지 못한다면 또 우선 변제로 얼마쯤 받아가실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따져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보증금의 크기로 봤을 때는 임차인 분들이 다 일부라도 변제는 받아가시니까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으시겠고요. 인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임차 보증금이 있는지 간단하게 잠깐 보시면은 근저당권 우리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2019년 7월 달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19년 7월에 설정을 했는데 임차인분 중에서 전입신고가 2018년에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빠르게 받아두셨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보증금 4천만 원 변제 받는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근저당권자보다 좀 빠르게 전입을 하신 분이 406호의 임차인분도 대항력이 있으신데 확정일자를 아마 안 받아두신 것 같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전입신고는 또 해두셨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로 일부라도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상 배당표로 보셨을 때는 2천만 원 정도는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아가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가 이 406호 임차인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날짜에 받아두셨으면 보증금 전액을 다 받아가실 수가 있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두셔가지고 일부는 못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땐 전입신고 확정일자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놓치기 쉬운 거니까 꼭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층의 상가를 제외하고 2층, 3층, 4층에 이 다가구의 모든 방 개수를 합해서 24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또 방은 여러 개입니다. 이 부분 혹시나 위반 사항이 아닌지 방 쪼개기를 해가지고 방 개수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위반 건축물로 딱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가구는 총 3가구로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셨는데 실제로 방 개수는 현황 조사상에 24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이 24개가 있다는 것이고요. 원래 각 층에 한 개씩 있는 가구에 방을 쪼개서 8개씩 원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이행 강제금을 매년 납부를 하고 있는지 이 파주시청 주택과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를 놓는 데는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전세 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시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굳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번 주소로 문산읍 당동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파주 문산읍 쪽에는 산업단지가 크게 2곳이 있습니다. 당동 산업단지랑 선유 산업단지 이렇게 2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랑 너무 가까워서 좀 너무 외진 곳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겠지만 산업단지가 인근에 경인중앙선 문산역도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봐가지고 소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매물보다 좀 저렴하게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은 한번 입찰을 해볼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셔가지고 조사해야 될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이고요. 처음에 딱 받는 인상은 공동 현관도 열려 있고 이 주변에 보시면은 폐자재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널브러져 있어서 최근에 누가 이사를 가신 건지 아니면은 전체 세대가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우편함을 보시면은 세대가 지금 한 층에 8세대로 보이고요. 총 24개의 세대가 있고 좀 얼핏 보기에는 좀 정리가 안 되어 보입니다. 공용으로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인데 좀 정리는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좀 나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리수거 함은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병은 많이 쌓여 있지만 또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종이류는 정리가 그래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도 살고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보시면 한 대, 2대, 3대, 4대 주차선이 있는 곳만 해도 한 5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구 수에 비해서 이 주차장이 너무 작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해가지고 좀 시정도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주차장을 보시면은 주차 공간을 더 만들 곳도 크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공동 현관은 지금 뭐 열어 두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CCTV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도 지금 작동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동 현관등도 좀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전반적으로 공용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듯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이 걸어 올라가셔야 되고요. 네. 좀 공용 부분, 그 현관 부분이 좀 지저분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대 현관 쪽은 그래도 좀 깔끔한 편입니다. 네, 여기 와 보시면은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의 보일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고요. 여기 와서 보시다시피 그래도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쪽이 지금 공용 복도 부분인데 이 복도 부분에 곰팡이가 좀 심하게 쓸어 있습니다.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는 장마 시즌인데 곰팡이가 좀 심하게 핀 거 보니까 이쪽으로 누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 지금 와보시면 이사를 가신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두셨네요. 네, 이 방으로 전체 방이 24개의 방이 다 유사한 형태로 인테리어가 아마 되어 있을 듯 합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우드 계열로 되어 있고 벽지는 그래도 나름 깔끔합니다. 장도 좀 패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최근에 선호도에는 좀 맞지 않은 그런 디자인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또 냉장고도 다 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 기본적인 TV 같은 것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누수가 있어서 또 여기는 4층이다 보니까 옥상이랑 가까워가지고 좀 누수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특히 더 걱정되는데 특별히 곰팡이가 심하거나 또 물이 새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이 없으면 또 되게 답답할 텐데 창문도 설치되어 있고요. 보일러도 잘 작동하고요. 드럼 세탁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옥상인데 옥상은 그래도 관리가 양호하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외기가 다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실외기만 지금 24개니까 만약에 월세를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아까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으로 해서 24세대를 다 월세를 줬다고 하면은 720만 원이니까 뭐 거의 1년에 얼마인가요? 한 1억 원 가까이 되나요? 와. 월세만 가지고 보셔도 1년에 한 9천만 원 정도 수익은 내실 수 있겠고요. 물론 또 이자를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관리 비용 같은 것들 그런 비용들을 생각을 하시면 한 절반 정도만 남겨 가셔도 괜찮겠고요. 절반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만 남겨 가신다고 해도 가지고 계시면서 거의 급여를 매달 받는 것과 같으니까 임차 수익으로도 보셔도 괜찮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세대 안에 지금 점유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여쭤 들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로 다들 일을 가셔가지고 집 내부에 계신 분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다가구 주택 매물들이 좀 보여가지고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시세가 근데 특별히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요. 네, 거래가 되질 않아가지고. 나와 있는 매물들 자체가 많지는 않아 보이던데 그래도 매물은 네. 솔직히 네. 뭐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뭐 주인분들 의사는 이렇게 타진을 해봤을 때 나온 물건은 꽤 있어요. 한 평당 1,000만 원 이상은 뭐 토지 면적이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그럼 예를 들어서 방이 한 30개 있다고 해도 절반 정도 채우면은 좀 잘 채운 정도 수준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룸 기준으로 보증금이 한 300만 원. 300에 월세 월세는 3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거기에 공과금을 별도로 15만 원을 받거든요. 이게 그 좀 보면은 방 개수만 그냥 딱 봐도 방 개수 대비 이게 주차장이 너무 없으니까 대부분 좀 위반 건축물이니까 대부분 위반이에요. 위반이지만 뭐 이행 강제금은 따로 냈죠, 다 냈죠. 다 내고 계시네요. 네. 지금 잠시 소강 상태일 뿐이고 네. 언제 또 이렇게 부과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님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시세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평균 한 1,000만 원에서 뭐 1,200만 원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일반 매매에서도 취득을 할 수 있는 물건은 있다고는 하십니다. 요거는 조금 더 세세하게는 조사는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낙찰가는 아마 한 9억에서 1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소장님께 여쭤드리면서 파악한 정보가 다가구 대부분들이 위반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을 지금 당장은 시에서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부과를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로 나온 물건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지 별도로 또 확인은 필요합니다. 위반 건축물이 등재된 표기는 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일반 매매를 하실 때도 위반 건축물 자체가 이 동네에서는 여기 물건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또 나만 그러면은 좀 이상해 보이는데 다 같이 이상하면은 그게 또 이상한 게 아닌 게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예 거래가 불가능하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임차인분께서는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시죠. 근데 이 물건은 이제 전세보다도 월세 수익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매매에서는 기존에 임차인분들이 계신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니까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면은 임차인분들이 이제 다 명도를 한 상태에서 취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출은 일반 매매보다는 조금 더 하실 수 있으시죠. 주요한 수요자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여기에 바로 좀 아래쪽에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쪽 이 직원분들이랑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관련 설비에 대해서 설비를 교체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런 때에 또 외부 업체에서 또 공사를 하시러 꽤 장기간 오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수요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긴 수요는 또 사업이 일시적으로 진행되다가 끝나면은 다시 가셔야 되니까 나중에 한 번에 또 공실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하게 있는 수요는 이 인근에 군 부대가 또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가 북한이랑 바로 인접한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군 부대가 있어서 이제 부사관 분들께서 임차로 수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임차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이 경매로 또 공매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낙찰을 받으시면은 일반 매매보다도 조금 저렴하게 취득하셔서 수익률을 높여 가실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입찰가 산정도 예.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는 9억 한 1,000만 원 정도 말씀을 듣기에는 10억 정도에도 일반 매매로 진행이 될 수 있을 듯 해서 그래도 한 9억 1,000만 원 9억 1,000만 원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낙찰이 그 정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이 24개고 또 아래쪽에 상가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은 좀 가치를 높게 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한 9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8이 나왔네요. 8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다시 출발선으로. 네, 그러면 이제 네. 꼴이 나신 겁니다. 이렇게 경매마블로 한 바퀴를 도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처음에 딱 아무 소품도 없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하는 과정들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만나 뵌 분들이 또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입찰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좀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들도 물론 손품으로 파는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또 경매마블 시즌2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산정하신 것들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 발표해서 그때 다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